과거 내 기억 속의 한국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바닥 어디에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싱가포르처럼 법이 엄격하지도 않은데 시민 의식만으로도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하다. 이 글은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이 한국의 위생관념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우리나라 인프라와 시민 정신에 큰 감명을 받은 듯했는데요. 글을 작성하는 내내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글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하는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나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깨끗한 나라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몇몇 장소는 심각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나 식당에서는 최고의 청결함을 느낄 수 있다 등의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며 한국의 위생관념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무척이나 깔끔한 나라로 소문나 있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 한 번 쓰레기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최대 언론사인 BBC는 한국에 취재진까지 보내 심층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각국의 최대 언론사를 파견해 취재할 정도로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놀라운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BBC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을 두고 경이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이 어떻게 세계적인 모범이 된 걸까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환경오염 실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찰스 무어라는 한 인물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요트 경기에 참가했다가 우승을 노리고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무언가에 가로막혀 바람이 통하지 못하는 무풍지대에서 3주간 갇혀버린 그는 바람을 가로막은 섬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쓰레기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부터 라이터, 페트병 등등 엄청난 쓰레기가 켜켜이 쌓여 하나의 섬을 만들 정도였죠. 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중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류를 만나 바다를 이리저리 배회하다 환류를 만나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무려 총면적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16배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데에 한국인들의 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이 올해 초 발표한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는 국가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총 451만 톤으로 보고됐습니다. 절대적인 배출량으로는 미국, EU, 인도, 중국이 앞서 있지만 일반 쓰레기 중 플라스틱 배출량은 한국이 24.3%로 조사 대상국 중 플라스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한국은 동시에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69% 이상이 분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죠. 즉, 우리가 가정에서 생산하는 쓰레기 70%는 분리수거를 한다는 의미이며 매일 저녁 분리수거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로 이를 좁혀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연간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0억 톤에 달한다고 꼬집으며 2030년까지 세계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12가지 조치 중 하나로 최대 2천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 얼쏘얼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물 쓰레기 비율을 자랑하는 한국은 현재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재활용하고 있다. 한때 2%밖에 재활용하지 못하던 한국에게 다른 국가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게재하기도 했죠. 도대체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서 어떻게 다르길래 해외에서 먼저 주목하는 것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30kg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비해 유럽과 북미에서는 1인당 연간 약 100kg을 발생시키죠. 이런 위기를 감지한 한국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몇몇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5년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음식물을 땅에 묻어 썩히면 거름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몰래 매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시 하루 11,000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땅에 매립하다 보니 온 국토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할 지경이었습니다.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도 자연스레 따라왔죠. 이에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으로 분리해서 내놓는 것이라고 하죠. 많은 국가가 큰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거나 극히 일부만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1995년 1월 이전까지는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존재였죠. 그러나 1995년 1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는데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반찬이라는 존재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늘 수밖에 없어 2010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에 적게 배출하면 적은 비용을 내는 구조입니다. 2012년 6월 1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2013년 6월부터 146개 구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크게 RFID 방식, 칩 방식, 봉투 방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선 주파수 인증 방식입니다. 배출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비의 태그를 인식한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 시간 정보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수료를 부과하죠. 칩 방식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칩과 전용 용기를 구입하고 해당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채운 다음에 칩을 꽂아 놓으면 수거 차량이 수거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투 방식은 편의점 등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채워지면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시 전체에 약 6,000개 RFID 방식의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6년간 무려 47,000톤을 줄였고 그 덕분에 약 90억 원 가까운 수거, 처리 비용이 절감됐다고 하죠. 한국인의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청결의식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BBC는 여기에 덧붙여 청결한 한국의 비결로 한국인들의 의지를 꼽기도 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앞선 게시글의 댓글에서도 몇 차례 조명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예 깨끗한 민족으로 태어난 것 같다. 중국에 관광 갔을 때는 최악의 경험을 했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의 악몽을 잊게 해줬다. 이처럼 해외 네티즌 중에서도 역시 깨끗한 한국의 비결을 한국인의 특성에서 찾는 이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